교재 25쪽 역함수의 성질. 이 시간은 역함수의 성질에 대해서 살펴보겠는데, 함수 f가 1대1 대응이고 f의 정역은 x, 공역은 y라는 집합이죠. i는 항등함수일 때 그 역함수 f 인버스는 요것과 비교해서 y 집합에서 x 집합으로의 대응으로 된 함수를 말합니다. f 인버스에 또 인버스하면 f가 된다. 자, 함수의 성질에서 보면은 만약에 1에서 2, 요 f라는 함수에서 대응되는 짝, 순서쌍을 하나만 표시하면 이렇게 표시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자면 이렇습니다. 그러면은 f 인버스는 이렇게 되죠. 한번 볼까요? f 인버스는 이렇게 되고 f가 이렇게 됐을 경우에, 그리고 이것에 다시 인버스를 하면은 1, 2 이렇게 되죠. 이 함수는 어떤 함수입니까? 바로 이 함수와 같죠. 그러니까 어떤 함수를 역함수를 하고 역함수가 존재할 경우에 그 역함수를 또 역함수를 하면은 자기 자신, 원래의 함수가 된다. 함수를 이해할 때 여러분들이 꼭 이 대응 관계로 이해하는 습관을 기르시기 바랍니다. f 인버스와 f다. 이게 합성함수라는 기호죠. 그리고 독립변수는 x다. 그 결과가 x고 x는 집합 x의 원소이다. 자, 이런 형태가 된 것은 함수에서는 오직 하나입니다. fx는 x. 이런 함수밖에 없어요. 물론 이렇게도 쓸 수 있겠죠. gx는 x. 뭐 어떻게 써도 상관없습니다. hx는 x. 다 똑같은 말이에요. 어떤 함수가 있는데 그 함수는 독립변수 x, 정역의 원소 x에 대응되는 공역의 원소를 보니까 또 똑같은 x더라. 자, 이런 얘기죠. 이게 x고 이게 y인데 정역의 원소 x에 대응되는 요 fx를 봤더니 이 fx가 정체가 뭐다? 이게 바로 x다. 그러면 x에 x가 대응되는 곧 항등함수를 말하죠. 항등함수는 이 꼴밖에 안 됩니다. 자, 합성함수 이런 꼴은 무조건 하나의 함수다. 그렇게 봐줘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함수의 자 x 정역이 x인 어떤 함수 그 결과가 x다. 그러면 이 꼴이에요. 이 꼴은 뭘 의미합니까? 항등함수를 말하죠. 우리가 항등함수를 i로 표시하자 그렇게 약속했어요. 그러면 이것은 뭡니까? 이것은 바로 i죠. 여기서 또 하나 조심해야 될 게 있는데 f가 i가 아니고 f 인버스가 i가 아니고 f 인버스와 f로 된 이런 이 합성함수가 i라는 겁니다. 합성함수는 하나의 함수지 두 함수로 쪼개져 있는 게 아니죠. 자, 이것은 하나의 함수입니다. 이 전체 함수가 바로 i, 항등함수다.
자, 그래서 F 인버스와 F는 I. 이것은 X에 대한 항등함수이다. 자, 이 성질. F와 F 인버스. 이게 정역이 Y로 되어 있죠. 그것은 왜 그러냐면은 F, 이 함수를 합성함수 표시할 때 표시하는 법으로 해주면은 이렇게 되죠. 원래 함수 F는 X에서 Y로의 대응으로 표시했으니까 F 인버스는 Y에서 X로의 대응이죠. 그렇기 때문에 F 인버스의 정역에 해당하는 것은 바로 Y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해 준 거예요. 자, 이것은 무엇입니까? F 인버스가 먼저 되고 그 다음에 자, 요 두 개로 연결된 합성함수 그 결과값을 봤더니 Y에서 여기를 지나고 여기를 이게 이거고 여기서 간 것을 보니까 그 결과값이 무엇이다? Y다. 자, 그러면 이 전체의 합성함수는 어떤 함수? 항등함수입니다. 그래서 F 인버스는 바로 I다. 이것은 Y에서의 항등함수이다. 이렇게 이야기해 줍니다. 주석 90번과 91번을 참고하면 좀 더 상세하게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역함수의 성질 두 번째. 두 함수 fg. f는 집합 x에서 집합 y로의 대응으로 된 함수. g는 집합 y에서 집합 x로의 대응으로 된 함수가 1대1 대응이고, 그러니까 f도 1대1 대응인 함수고 g도 1대1 대응인 함수이고 i는 항등 함수일 때 gf는 ix이면 이것은 항등 함수를 말합니다. 정역을 x로 가지고 있는 항등 함수를 말해요. 자, 어떤 함수가 항등 함수가 되려면은 반드시 이런 꼴도 상관없다고 그랬죠. 이건 함수의 명칭이니까 이게 달라도 상관없습니다. 이런 꼴로 돼야 되는데 이게 항등함수죠. 그러면은 요게 항등함수다. 그러면은 항등함수가 되는 경우를 아까 살펴봤어요. F 인버스 F. 자, 이거 항등함수였죠. 또 F 인버스 이것도 항등함수였죠. 요 두 가지 경우밖에 없어요. F의 인버스와 그리고 요것의 원래의 함수 F. 원래 함수 F와 또 F 인버스 이렇게 돼 있는 합성함수만 항등함수입니다. 자, 그러니까 G와 F로 된 합성함수가 항등함수이려면은 G가 F의 역함수이거나 F가 G의 역함수이면 되죠. 그래서 G는 F의 역함수 또는 F는 G의 역함수 이렇게 표현하지만 여기서 최초의 함수는 어떤 것입니까? F죠. 그렇기 때문에 G는 최초의 함수의 역함수다. 그래서 이렇게 표시해 주는 게 더 좋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거는 정역이 y로 되어 있다. 그러니까 이것이 항등함수임을 가리키는데 별 문제가 없습니다. 자, fg가 항등함수다. 그러면 이 원리가 또 적용이 돼서 f는 g의 역함수이거나 또는 g는 f의 역함수이죠. 그래야 항등함수가 되죠.
여기서 최초 함수는 g니까 여기서 역함수는 f는 g의 역함수, g의 인버스다. 이렇게 표현해 주는 게 이것보다는 좋습니다. 뭐 이렇게 표현해도 틀린 답은 아니에요. 그러나 이런 표현이 더 좋습니다. 왜냐하면 g가 여기선 최초의 함수로 쓰여있기 때문입니다. 역함수의 기타 성질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g와 f로 된 합성함수 전체의 인버스는 g와 f로 된 어떤 합성함수의 역함수는 이것이다 라는 표현이죠. 자, 이것을 한번 증명해 보겠습니다. g와 f로 된 합성함수, 이것과 자, 이것을 요 함수와 이런 함수가 있다고 가정을 하고 요 함수와 요 두 함수를 합성을 해보겠습니다. 합성함수에서 결합법칙이 성립하죠. 그러면 이것은 가운데 있는 두 함수들을 먼저 합성을 하고 이렇게 결합법칙이 성립하기 때문에 이렇게 가운데 있는 것을 먼저 해도 무방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런 꼴은 배웠죠. f와 f 인버스의 합성함수는 i, 항등함수고 f 인버스와 f의 합성함수는 항등함수. 이거는 항등함수죠. 그러면 g 항등함수, 어떤 함수와 항등함수를 합성하면은 자기 자신 어떤 함수가 됩니다. 그럼 이것은 g 인버스를 합성한 함수가 되죠. 그럼 이거는 또 뭐가 됩니까? 어떤 함수와 그 함수의 역함수의 합성함수, 이것은 바로 i, 항등함수가 되죠. 그래서 이 함수와 이 함수를 합성했더니 자연스럽게 어떤 결과가 나왔어요? 항등함수가 나왔습니다. 항등함수가 되려면 어떤 함수와 그 함수의 역함수를 합성하면 항등함수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 함수와 어떤 함수와 이 함수의 요거는 뭡니까? 역함수를 합성을 했기 때문에 항등함수가 된 거죠. 그래서 g와 f의 합성함수의 역함수는 무엇입니까? 이거죠. 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이런 식으로 증명을 해보면 됩니다. 외울 때는 gf 합성함수의 인버스다 그러면은 요거를 이렇게 집어넣어주고 순서를 앞으로 빼고 요거를 집어넣어주고 순서를 뒤로 빼고 순서만 바뀐다. 그렇게 기억하시면 쉽습니다. 자, 이것도 1번을 증명했던 방식으로 증명할 수 있는데 이렇게 증명해요. h와 g와 f의 합성함수가 있다. 그리고 f 인버스와 g 인버스와 h 인버스를 한번 합성을 해보겠다. 그러면 어떤 현상이 생깁니까? 결합법칙은 성립하니까 이렇게 하면은 i, 그러면은 g와 g 인버스를 합성하면 또 i, 그러면 h와 i를 합성하면 h와 h 인버스를 합성하면 i가 되죠. 그래서 결국은 이것과 이것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역함수의 관계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의 역함수가 이것입니다. 이것의
역함수는 바로 이것이다. 이렇게 표현해 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 이것을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 이렇게 묶어줘야 되겠죠.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 역함수의 그래프, 함수 y는 fx와 그 역함수 y는 f 인버스 x의 그래프는 y는 x에 대해서 대칭이다. 자, 이것을 두 가지 면에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대응 관계로 살펴볼 수가 있는데, 자, 이런 함수가 있다. 이 함수의 역함수는 이것이죠. 자, 이것은 이 함수의 대응 관계 여러 개 중에 일단 두 개만 예로 뽑아서 기록해놨다. 그렇게 보셔도 됩니다. 그럼 이 함수의 역함수는 이런 꼴, 대응이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자, 이것을 x, y의 순서상으로 표현하면 어떻습니까? 1, 3, 1, 3에 대응하는 것은 이 역함수에서는 3, 1, 2, 3에 이 역함수에서는 대응하는 것이 2, 5에 대응하는 것이 5, 2죠. 자, 이것을 좌표 평면에 표시하면은 1, 3을 이렇게 표시할 수가 있겠고, 3, 1은 이렇게 표시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역함수의 한 점을 x로 한번 표시해 봅시다. 여기 원래 함수에서 2, 5 점이 생기죠. 이렇게. 역함수에서는 5, 2 점이 생깁니다. 자, 이런 식으로 각각의 함수의 그와 같은 레벨에 있는 점들을 원래의 함수와 역함수를 이렇게 비교를 하면은 결국은 뭐가 되느냐? 이것들은 직선 y는 x에 대해서 대칭인 관계가 되는 그런 관계가 형성이 돼요. 여러분들이 한번 점으로 한번 찍어 보십시오. 이렇게 역함수가 원래의 함수와 같은 좌표 평면의 그래프의 기하학적 표시로 표시를 하면은 대칭 관계를 이루게 된다. 또 이것을 이런 각도에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y는 2x 플러스 1. 자, 원래의 함수가 이것이고, 이것의 역함수가 y는 2분의 1 x 마이너스 2분의 1입니다. 역함수 구하는 방식으로 구하면 이렇게 나오죠. 자, 그러면 이 함수의 그래프의 기하학적 표시를 한번 해보세요. y절편은 1이고 기울기가 2이니까 이렇게 돼요. 이거는 y절편이 마이너스 2분의 1이고 기울기는 2분의 1이니까 이렇게 됩니다. 이 점을 한번 볼까요? 이 점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이죠. 마이너스 1을 넣으면은 y값이 마이너스 1이 나와요. 이것도 여기다가 마이너스 1을 넣으면은 y값이 마이너스 1이 나옵니다. 자, 맞죠? 요 두 그래프는 어떻습니까? 이게 y는 x라는 그래프의 기하학적 표시인데 요 그래프의 대칭이죠.
y는 x의 대칭은 그래프가 생깁니다. 여러분들이 직접 해 보십시오. 몇 가지 예를. 여기까지 역함수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